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13일 DMQA 오픈 세미나를 맡은 심채진입니다. 오늘 주제는 Explainable Machine Learning with Cyclic Boosting Machine입니다. 발표에 앞서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자면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심세진입니다. 저는 지금 DMQA 랩실 김성범 교수님 지도하에 석박통합과정 연구 중이고요. 관심 연구 분야로는 Semi-Supervised Domain Adaptation for Regression 그리고 Deep Learning for Multi-Channel Signal Analysis가 있습니다. 아래 제 연락처가 있으니 이번 세미나를 보시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한 경우에는 그 이메일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머신러닝은 특히 표 형식의 테이블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 많은 그 대회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왔는데요. 왼쪽 아래 그림과 같이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부스팅 계열의 머신러닝 모델들, 예를 들면 라이트GBM 그리고 XGBoost 같은 모델들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델의 의사결정 및 결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과 같이 딥러닝, 즉 이런 사과의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딥 뉴럴 네트워크로 이뤄진 모델이 이거는 사과야 라고 분류를 한다고 할 때 저희는 이런 딥러닝 모델은 학습의 복잡성 그리고 비선형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딥러닝 모델을 블랙박스라고 부르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해석이 또한 무척 어렵다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과 같이 현업에서는 모델이 이렇게 예측을 한 값에 대해서 어떻게 에러를 찾았지? 그리고 내가 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지? 그리고 이 금액은 어떻게 산출이 된 건지 하는 현업에서는 모델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근거가 필요로 하고 또 의료와 금융 분야에서는 성능보다는 설명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사결정 나무를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보이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델의 Y축은 이제 성능이고 X축이 설명 가능성인데요. 이제 모델에는 성능과 설명 가능성 사이에는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해석이 쉬운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해석이 쉽지만 정확도가 낮아서 활용도가 낮고 해석이 어려운 모델인 경우에는 앙상블 그리고 부스팅, 뉴럴 네트워크 등 성능이 높지만 모델 자체의 해석력이 낮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뭔가 여기 사이에서 내가 성능을 더 중요하게 보는지 아니면 설명력을 더 중요하게 보는지를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XAI 기법들이 제안되었습니다. 그 XAI 기법이란 이렇게 하나의 추가적인 모델이 XAI 모델이 있는 건데요. 해석이 어려운 모델의 예측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 샵이나 라인 같은 모델들이 제안되었고 근데 이 모델들은 지금 보시면 예측하는 이 검정색 블랙박스 모델과는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델의 본질적인 작동 방식을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추론을 한다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우수한 예측 성능과 또 설명 가능성을 모두 가지는 머신러닝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한계에 힘입어 그 EBM과 CBM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관련 세미나로는 이제 XAI 기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샵 라임 관련해서 이제 황석철 연구원 그리고 오혜령 연구원의 세미나를 듣고 오시면 되고, 그 CBM이 개발되기 전에 그 EBM이라는 설명 가능한 머신러닝이 한번 소개되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진행을 한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듣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CBM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시작할 건데요. CBM은 Unexplainable Supervised Machine Learning Algorithm이라는 논문 제목으로 나왔고, 2019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설명 가능한 머신러닝인 CBM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ICMLA에 이제 게재됐고, 현재 기준 8회 인용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논문을 먼저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회귀 데이터셋에서 준수한 성능을 보였고 해석을 제공하는 설명 가능한 머신러닝 모델이라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CBM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제 알고 가야 하는 모델인 GAM, 일반화 각법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GAM이란 회귀 분석의 확장된 형태의 데이터의 비선형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연산값의 합을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때문에 각 변수가 어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쉬운, 이것도 이제 해석 가능성이 매우 높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는 지금 GAM의 수식이 있는데 이게 이제 CBM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가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주로 볼 것은 이제 회귀 분석, 즉 리니어 리그레션의 확장된 모델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개씩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회귀 분석을 생각했을 때 절편이 있죠. 그리고 절편에 따라서 이제 회귀 계수, 첫 번째 변수에 대한 회귀 계수, 그리고 첫 번째 변수에 대한 가중치를 이렇게 절편과 더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A2, F2 이런 식으로 더해졌었는데, 여기서 좀 더 발전된 형태가 GAM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 변수별로 각각에 딸린 그 함수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F라는 것은 변수 각각에 적용되는 비선형 함수, 예를 들면 뭐 스플라인 모델, 개별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것은 그 리니어 리그레션이랑 동일하게 이 태스크에 적용이 되는 절편, 그 상수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EY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Y 예측값,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G라는 것은 그 링크 펑션이라고 해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회귀 또는 분류를 이제 구분 짓는 그런 모델이라고, 링크 펑션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CBM을 소개할 때 CBM의 Y의 값에 따라서 그 CBM의 수식이 달라지는데요. 만약 그 Y 타겟, 즉, 그러니까 저희가 맞추고자 하는 변수가 판매량 또는 이벤트 빈도, 즉 이제 특정 상품의 하루 판매량 0에서부터 무한대, 그리고 이벤트 빈도, 특정 시간 내에 발생한 사건 수, 그러니까 Y의 값이 0부터 무한대인 경우에는 이제 곱셈 회귀 모드라고 이 상황을 부를 수 있고, 수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CBM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주식 변화율, 그리고 온도 예측과 같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갈 수 있는 하루 주식의 가격의 변화가 증가가 될 수 있고, 어제 대비해서 감소가 될 수 있고, 또 온도도 마이너스 10도를 찍을 수 있고 플러스 30도를 찍을 수 있는 이런 Y의 그런 범위를 가진 것을 덧셈 회귀 모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류, 여기 두 개가 회귀이고, 분류 모드에서는 이제 y가 0 또는 1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팸 메일, 이 메일이 스팸이다, 아니다. 그리고 이 환자가 질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이런 y의 그 태스크에 따라서 그 CBM을 상황별로 1, 2, 3으로 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주로 보는 것은 설명할 이제 베이스가 되는 거는 곱셈 회귀 모드. 그래서 이제 회귀에서 판매량 그리고 이벤트 빈도와 같은 그런 y가 그 0부터 플러스 무한대 값을 가질 때 수식이 어떻게 되고 이 모델이 학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곱셈 회귀 모드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곱셈 회귀 모드는 말 그대로 y와 x 간의 관계를 곱셈 형태로 표현한 것을 말하는데요. 타겟 변수는 아까와 같이 빈도와 카운트를 얘기하는 거고 수식, 즉 CBM의 수식은 아래와 같은데요. 이게 아까 GAM에서 이제 도출이 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GAM에서 어떻게 이 아래 수식이 도출된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GAM의 수식이 여기 있습니다. 저희는 이 GAM 수식에서 아까 이 링크 함수가 클래시피케이션 혹은 리그레션을 이제 그 결정하는 게 링크 함수라고 했는데 CBM에서는 GAM의 이 링크 함수를 그 로그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그로 변경을 한 것을 이제 그 로그를 그 좌변에서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익스포넨셜 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익스포넨셜을 우변에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형식의 그 수학이 전개가 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지수의 성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익스포넨셜 이 상수 요 개수가 y의 평균 뮤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익스포넨셜 이 fx가 그 결국에는 이 f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이제 j-의 특징 변수의 k 구간의 기여도를 뜻하는데요. 이거는 좀 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CBM은 GAM의 일종이고 이 최종 수식 자체가 이 GAM에서 결국 이렇게 전개된 모양이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수학에 대해 아까 수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CBM의 학습 과정은 처음에는 모든 y의 평균인 y의 평균 민값을 계산을 하고 j 번째 변수와 k번째 구간에 해당되는 모델의 파라미터 이 f, 기여도를 1로 초기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변수와 모든 구간에 대해서 순환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계산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 반복 횟수만큼 순환을 하게 돼서 일정 요건에 도달하게 되면 학습을 멈추게 됩니다. 지금 약간 설명이 조금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아까 봤던 이 수식에 대해서만 먼저 설명을 해보자면 이 모델, 이 CBM이 y를 예측을 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것은 전체 y, 학습하는 전체 y에 대한 평균값이었고요. 그리고 이 F는 기여도라고 했죠. 그리고 아마 이 빈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빈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피처의 첫 번째 피처가
만약 첫 번째 피처가 뭐 A, B, C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면 라는 값을 갖고 있다면 이것의 이제 K는 구간은 1, 2, 3 이렇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각 변수별로 그 변수 안에서 각 구간별로 기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기어들을 다 곱해서 이 하나의 인스턴스 Y에 대해서 예측을 하겠다라는 것이 CBM의 주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원활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예시 테이블은 이제 저희는 태블라 데이터를 다루는 거고 저희가 지금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 개수는 총 4개 인덱스가 1, 2, 3, 4가 있고 저희가 이 Y인 월 지출액 달러를 결국에는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 X1, X2인 나이와 소득 수준을 입력 데이터로 사용을 해서 이 Y를 예측을 하고자 하는 게 목표인데요. 일단 그 학습의 모델 학습 과정에서 1번은 모든 y의 평균인 뮤를 계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500, 300, 400, 600에 대한 평균을 450으로 일단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오른쪽에 보면 j-번째 변수 그리고 k-번째 빈에 해당되는 모델 파라미터를 1로 초기화한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예시를 들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 변수를 봤을 때 나이는 저희가 그 전체적으로 0부터 60까지가 있을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임의로 세 구간으로 쪼개볼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 구간은 0에서 20, 두 번째는 21에서 40, 세 번째는 41에서 60으로 이 구간을 쪼갤 거고 그 소득 수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목형 변수이기 때문에 많고 중간이고 적음 이거를 이제 구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는 보면은 지금 20이죠. 그러면 이거는 구간 1에 해당되는 그리고 얘는 구간 2, 얘는 구간 2, 그리고 얘는 구간 3에 해당되는 변수이고 얘는 인스턴스이고 얘는 구간 1, 그리고 얘는 구간 2, 그리고 얘는 구간 3, 그리고 얘는 구간 1에 해당되는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뜻하는 게 뭐냐? F1 변수 1에서 그 첫 번째 구간에 해당되는 이 구간에 대한 기여도를 우리는 일단 초기화로 1로 하겠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예시를 들면 그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세 번째 구간에 해당되는 이 소득 수준의 저금도 일단은 1로 초기화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모든 테이블에 해당되는 변수와 구간에 1로 먼저 기여도를 초기화를 합니다. 네, 그래서 모델 학습 과정 세 번째를 보면 모든 변수를 순화를 하면서 각 구간 K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수식은 아까 봤던 CBM에서 Y를 예측하는 것과 동일한 수식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뮤값, 그 학습하는 Y의 평균값 450이 들어갈 것이고 여기서 나오는 이 기여도는 아까와 조금 다른 점은 이제 타우라는 것이 붙었는데요. 이 타우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이터레이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의 이제 y의 예측값 이렇게 두 번째 이터레이션에서의 y의 예측값 이런 식으로 기호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f 요거는 저희가 아까 봤었던 값들인데 이 g가 나오는데요. g는 결국에 뭐냐면 이 f라는 우리가 각 변수의 각 구간의 기여도를 구하기 위해서 결국에 f를 구하기 위해서 현재 계산되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에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f의 kj를 위해서 현재 업데이트되는 g 값이 있고 이 g가 계속 f로 이렇게 누적이 된다. 그래서 이 g라는 것이 변수명으로 이렇게 지금 그 함수명으로 보이게 되는데 그냥 이거는 이제 f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현재 그 계산되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식을 가지고 한번 저희가 이 테이블 값을 한번 학습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이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하고 싶어요, 저희가. 그래서 아까 앞에 나온 것처럼 이 첫 번째 인스턴스는 구간 1, 이것은 구간 2, 그리고 이것은 구간 3이 되겠죠. 그럼 먼저 나이에 대해 구간 2가 이제 두 개의 인스턴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간 2를 먼저 계산을 해볼 건데 그러면 저희가 이 g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이 y 예측값과 실제 y 값이 필요하게 됩니다. y의 예측값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값은 450이 될 거고 이 f는 뭐냐면 이 두 번째 인덱스는 지금 구간 2라는 나이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변수 1에 구간 2가 이 값에 곱해질 것이고 지금 x2로 보면 얘는 많음, 중간, 적음, 많음이었기 때문에 얘는 구간 2의 값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f의 2의 이 값과 이 첫 번째 그 구간 2에 대한 첫 번째 변수의 기여도 구간 2에 대한 두 번째 변수에 대한 기여도가 곱해져서 결국 y의 예측값이 되는 건데요. 저희는 아까 이 두 번째에서 다 1로 초기화를 했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인스턴스에 대해서 y를 예측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450 곱하기 초기화값 11, 450 곱하기 이 세 번째 것도 450 곱하기 11이 되기 때문에 둘 다 y 예측값은 450, 450이 되고 그러면 이 450 그 예측값을 더하고 실제 y값인 300과 이 400을 더하게 되면은 결국 0.78이라는 이 기여도가 현재의 기여도가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요건 뭐였냐면 저희가 변수 1에 대해서 업데이트하고 싶을 때 변수 1의 구간 2에 대해서 구간 2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의 기여도가 몇이냐 했을 때 0.78이라는 값이 산출되게 되고 이제 나머지 구간 1이랑 3에 대해서도 하게 되면 똑같이 여기는 450이 될 것이고 실제 값이 500, 600이 돼서 얘는 1.11 그리고 얘는 1.33이라는 그런 기여 점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구한 이 0.78을 가지고 결국엔 구간 2에 대해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이 f 지금 시점에 업데이트된 시점에 첫 번째 변수의 두 번째 구간에 대한 기여도는 기존에 있었던 1 그리고 곱하기 아까 구했던 0.78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0.78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얘는 아까 구했던 1.11, 1.13이 돼서 그러면 아까는 이게 111이었는데 현재는 지금 업데이트가 돼서 결국에는 이렇게 값들이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그 소득 수준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계산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 변수, 이 첫 번째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구간 1, 구간 2, 구간 3, 이렇게 구간 1이 될 것이고 그러면 구간 1에 대해서 먼저 계산해 보자면 아까와 동일하게 y의 예측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동일하게 450일 것이고 f의 이 인스턴스 1번에 대해서 먼저 계산을 하면 f의 첫 번째 변수의 첫 번째 구간 그리고 f의 두 번째 변수의
첫 번째 구간으로 되겠죠. 이거 아까 업데이트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희가 모든 변수를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업데이트 됐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거는 아직 1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1이라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450 곱하기 1 하게 돼서 이것도 똑같이 y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450, 45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제값을 더하게 되면 결국 이 g는 1.2가 되게 되고 두 번째 변수의 구간 2, 두 번째 변수의 구간 3도 이제 0.67, 0.89라는 그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결국에 기존에 있던 값과 이번에 새로 구했던 1.22를 곱해줘서 변수는 1.22로 이 두 번째 변수의 구간 1에 대해서는 1.22, 두 번째 변수의 구간 2에 대해서는 0.67, 두 번째 변수의 세 번째 구간에 대해서는 0.89라는 이런 기여점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는 저희가 각 변수의 각 구간에 대해서 1111로 시작이 됐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업데이트가 다 되게 되었고 그러면 이 그 모든 변수 구간에 대해서 돌았다. 1 이터레이션이 끝났다. 그러고 나서 다시 y를 계산하게 된다면 저희가 그 y 1번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면 이때는 이 기여 값이 바뀌겠죠. 그래서 예측값 그 평균값인 450은 그대로 그리고 이 기여값은 1.11 그리고 이 두 번째 기여값 얘는 구간 1 그래서 1.2 해서 결국에 609.39라는 값으로 이제 인스턴스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행위를 계속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이제 실제 나누기 이제 예측만큼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게 되고 모든 변수에 대해서 순환을 하고 이제 기준이 충족이 되면 종료가 된다고 했는데 논문에서 말하는 이 기준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10회 반복 후 종료 아니면은 뭐 MSE, MAD 즉 예측값과 실제값 사이의 절대 차이의 평균이 로스 값이 개선이 없을 때 종료를 한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세워서 그 모델의 학습을 순환을 종료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그 F가 이제 이터레이션이 늘어날수록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를 논문에서는 일종의 좌표 하강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아래는 이제 예시 그림이고요. 이건 이제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각 변수별로 하나씩 최적화해서 목표 함수를 점진적으로 최소화하는 그런 최적화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논문에서는 이제 정교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제 CBM은 데이터 노이즈 완화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교화와 스무딩을 적용을 했는데 정교화 왜 하냐면 어떤 구간의 값이 지나치게 크거나 작으면 전체 모델이 왜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교화를 사용을 했는데 저희가 아까 그 학습 과정 3을 보면은 그 기여도를 구했었죠. 그리고 그 기여도가 뭐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y 예측의 서메이션 그리고 실제 y의 서메이션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거를 감마 분포라고 본다. 이걸 감마 분포라고 보고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정규화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정규화를 하기 위해서 최초의 감마는 그 이상치에 덜 민감하게 하기 위해서 최초의 감마의 알파와 이 베타 값을 2와 1.67834로 이제 설정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CBM은 이제 정규화를 하는데 정규화를 할 때 초기 파라미터와 실제 예측값 간의 비율을 조정해서 이제 구간의 기여도가 모델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최초의 감마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그런 설정이 있었고 또 두 번째 스무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의 변동성을 완화해서 예측이 지나치거나 이제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도록 기여도에 이제 스무딩을 적용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기존에 있는 이 기여도 값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을 경우에 이를 부드럽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로그 변환을 이렇게 기존 기여도에다가 로그 변환을 씌워주게 돼서 이렇게 새로운 로그 변환이 된 기여도로 만들게 되고, 여기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감마 분포와 로그 정규 분포의 평균이랑 분산을 매칭을 해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에서 저희가 로그 변환된 기여도에 대한 불확실성을 얻고 싶어 합니다. 왜 이걸 추정을 하냐면 이 불확실성을 통해서 스무딩의 강도를 불확실성이 높으면 스무딩을 좀 더 완만하게, 그리고 불확실성이 낮으면 이건 되게 잘 학습하고 있는 거니까 좀 더 뾰족하게 하고 싶은 게 이제 불확실성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로그 변환된 데이터에 대한 불확실성을 추정하고 싶은데 이 불확실성을 추정하기 위한 자기네들의 방법이 뭐였냐면 감마 분포 그리고 로그 정규 분포에 대한 평균 및 분산 매칭, 결국에 이제 모멘트 매칭을 하겠다는 뜻인데 감마 분포의 평균은 왼쪽 이렇게 좌한과 같이 표현될 수 있고 감마 분포의 분산은 왼쪽 좌한과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 정규 분포의 평균은 오른쪽 우한과 같이 표현될 수 있고 로그 정규 분포의 분산은 오른쪽 우한과 같이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트 매칭이 뭐냐면 결국에는 감마 분포와 로그 정규 분포는 같다. 그러면 평균도 같고 분산도 같을 것이다. 그러면 이게 왜 같다고 놓느냐? 이렇게 같다고 놓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여기서 이 모멘트에 등장하는 이 뮤라는 것을 구할 수 있고요. 이 뮤라는 수식을 통해서 이 수식을 이 분산 매칭에 이 같다고 한 분산 매칭에 이 뮤 값에 얘네를 대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가 되게 복잡하게 결국에는 전개가 이쁘게 되다 보면 이렇게 오른쪽과 같은 수식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불확실성, 이거 알파도 주어지고 알파도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이 스무딩 하는 스플라인 강도로 사용을 해서 얘가 만약에 높으면, 불확실성이 높으면 완만하게, 그리고 불확실성이 낮으면 얘는 잘 맞추는 거니까 뾰족하게 이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되게 헷갈렸지만 이제 결론만 말하자면 그 CBM에서는 스무딩을 하는데 이 스무딩을 하는 방법이 그 로그 변환된 기여도를 가지고 각각의 분포가 같다고 가정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불확실성을 계산을 해서 데이터의 노이즈를 완화하거나 아니면 데이터의 노이즈를 완화한다, 스무딩한다 라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네, 다음은 CBM의 실험 성능인데요. CBM은 케글 수요 예측 데이터를 데이터셋으로 이제 사용을 해서 모델의 성능을 확인해 봤다고 하는데, 이 데이터셋의 타겟 변수는 이제 1일 판매량, 즉 0 이상이라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해왔던 모델이 되겠고요. 그리고 성능 결과를 보시면 사실 이게 원래는 논문상에 없는 표인데 제가 이렇게 만들었고요. 줄글이었는데 보면 케글 1등 방법론, 이 태스크에 대한 케글 1등 방법론이 SMAP가 12.58로 얘가 1등이었다. 근데 얘의 훈련 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 테스트 기간이 2018년부터 1월 3일이었고 CBM 같은 경우에는 13.20으로 SMAP는 낮을수록 좋기 때문에 얘보다 떨어지는 성능을 보이는데요. 대신에 훈련과 테스트 기간이 케글과 다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얘는 기간을 다르게 했냐 보니까 이제 케글에서는 2018년에 1월부터 3월, 즉 테스트 Y 값을 공개를 하지 않고 그냥 예측값을 올리면 성능이 몇이다 라고만 알려주기 때문에 이 논문을 썼던 사람이 이 기간의 Y 값을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자기네들은 트레인을 이렇게, 테스트를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해서 주장을 하기로는 기존보다 훈련 기간이 1년이 짧아서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케글 1등 방법론처럼 2016년에다가 1년 추가해서 2017년이 되면은 성능이 유사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또 성능은 그렇게 되면 크게 차이가 있지만 자기네들은 설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논문에서 비교 방법론 표가 없는 게 좀 처음이고 매우 생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테스트 훈련 기간을 나누는 게 아니라 다른 예측 데이터 셋을 가지고 와서 그 다른 그 테이블 데이터에 적합한 부스팅 모델 그리고 딥러닝 모델과 이제 성능을 비교했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 셋에 대해서 한 개의 인스턴스에 대해서 이제 Y를 예측을 할 때 각각의 기여도가 미치는 영향을 시각화한 게 이제 아래 플랫인데요. 이 플랫을 보면은 이 기여도 F, 이 구간에 각 변수에 해당되는 구간에 대해서 각 기여도가 얼마나의 강도로 되어 있는지, 그러면 이제 저희는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이 어떤 y 값을 예측을 할 때 y의 평균값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첫 번째 변수에 이게 만약에 첫 번째 구간이 해당된다면 이 f1에 1에 해당되는 뭐 0.99에 뭐 이런 식으로 곱하기가 계속 이제 f가 해당되는 뭐 2라는 구간이라던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결국에는 y를 이렇게 예측하게 됐다라는 되게 설명 가능성 있는 그런 해석 결과를 저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코드 관련해서 올려놓은 오피셜 코드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그 가이드북 같은 거라서 만약에 코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기존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은 이제 성능은 높지만 설명 가능성이 낮아서 의사결정 분야가 중요한 의료나 금융에 대해서 활용에 제약이 따르고 있었고요. CBM은 준수한 성능과 그리고 GAM의 설명 가능성을 결합해서 복잡한 데이터임에도 투명성과 성능을 동시에 추구했고요. 그래서 CBM의 핵심은 각 변수를 구간화함을 통해서 구간별 요인을 기여도를 계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측값을 생성한다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고, 그리고 정규화, 스무딩 기법들을 통해서 모델을 강건하게 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 의견을 첨언을 하자면, Related Works에서 EBM이 등장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설명 가능한 머신러닝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 가능한 머신러닝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자기들이 이제 소타를 찍는지 안 찍는지에 대한 이제 정량적인 평가가 좀 더 뒷받침됐다면 더 좋은 논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